극심한 변동성이 느껴지는 시장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오늘은 위쪽으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 시간부터 다시 탄력이 줄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투자자분들의 눈은 현재 어디에 가 있을지 스타캐치에서 하나하나 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의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혼조세에 가깝습니다. 오르는 종목들도 있고요. 여전히 밀리고 있는 종목들도 몇 가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1위부터 보시면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3% 정도 오름세 가져가면서 53,200원 구간 터치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오늘 신저가까지 내려가면서 51,000원 선 터치가 있었는데 강한 반등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까지도 낙폭이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수급적으로 살펴드리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기관은 크게 매수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 때문에 보합권 정도의 하락으로 버텨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 상승불 전환도 약간은 노려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또 밀리려는 이런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보합권 정도에서 미증시 대비 양호했다는 점이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6위 정도의 코스닥 지수 현재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으로 눈을 좀 돌려보면요. 3위와 그리고 8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다우산업지수, 미국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이렇게 관심 조회상의 리스트에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좀 보시면요. 이렇게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종목 가운데 애플이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여러 빅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좀 52주 신저가를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도 신저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미국 쪽에서도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 몇 번 캐치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좀 6월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증시가 이렇게 미국 지수에 비해서 조금은 버텨주는 모습들은 일단은 어제장 탄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선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위에 보시면요. 카카오뱅크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장 하락으로 진행됩니다. 5위를 보시면 카카오가 있는데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 이렇게 성장주들 위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세 펼쳐지고 있고 오늘까지도 신저가로 추락을 했었는데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급격히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들어 올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탄력 변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조금 추세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보합권으로 살짝 밀리는 모습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는 미국발 바이오젠 훈풍을 받게 되면서 어제장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은 살짝 숨고르게 들어가며 지수와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위에 두산 에너빌리티 개별 종목도 있는데 일단은 상승 탄력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조회상의 리스트 봤고요. 관심상의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살펴보시면 이쪽에서는 조회상의 분위기가 조금은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하락세 가져가고 있고 1위부터 10위까지 급락하는 종목들도 몇 가지 보입니다. 새내기 종목으로는 RP바이오 체크되고 있고요. 잠시 후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피플바이오도 보시면 치매 관련 종목으로 바이오젠의 신약 임상 때문에 어제장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사실 오전장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회복으로 가게 되면서 오후장 기점으로 오히려 피플바이오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낙폭을 좀 확대하면서 6% 정도의 내림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3위에는 국전약품인데요. 샤페론 IPO가 좀 임박했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섹터들 어제장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오늘장 무너지는 모습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현대약품도 오늘 6위 정도의 리스트가 되고 있고요. 9위에는 대화제약이 있습니다. 네, 함께 보시면 9위에 대화제약 그리고 한 가지 종목 더 보실 게 7위에 있는 한창산업 두 가지 좀 함께 엮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러시아의 핵전쟁 대비해서 필수 약품이라든지 필요한 이런 용품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오드 키워드와 더불어서 대화제약 올라와 있고 한창산업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은 급락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같은 특징으로 묶이겠습니다. 8위에는 IMBC 있는데요. 어제장 특징주로 소개를 좀 해드렸죠. 이 정치적인 부분들이 테마적으로 엮이게 되면서 민영화에 대한 이런 언급이 있자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급등세 오늘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는 베트남 개발 1위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뮤추얼 펀드고요. 수익증권입니다. 2007년 6월에 코스피에 상장을 했는데 베트남의 현지 부동산의 개발을 투자한 다음에 이 수익금을 나눠주는 구조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계속 좀 상한가 터치가 나왔다는 점, 이 때문에 관심상위 리스트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네, 조회상여 관심상위 리스트 증권통 통해서 알아봤고요. 이 가운데 3가지 특징주들 이슈와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어제도 꼽아줬지만 카카오입니다. 무려 13거래일 만에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고 이 연말에 최종금리 전망을 또 한 번 높였습니다. 성장주의 주가 부진은 미증시도 그렇지만 국내 증시에서도 굉장히 힘들게 소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난 밤 같은 경우에도 애플 같은 이런 기술주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나스닥도 거의 장중에는 3%대까지 무너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오늘도 투심이 그렇게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 사실은 예상 적중이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신저가 경신하면서 다시 아래쪽으로 꺾였었는데 오후장에서 들어 올려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빅테크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환경을 감안했을 때 주가 반등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증권가의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오늘 일단은 외국인의 대량 매수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구간입니다. 현재 금액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기준 3위 정도의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카카오 2%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일봉 보시면 카카오 꾸준하게 주가 하락하는 차트로 현재는 나오고 있거든요. 물적 분할 이후에 주가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려온 모습이고요. 일단 무너져 내리면서 8월에 약간의 반등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하락했습니다. 결국에는 신저가를 터치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주요 이평선도 좀 이탈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까지도 신저가 터치가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 이 지점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정도의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고 들어 올렸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주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바이오젠이 현지 시간으로 28일이죠. 신약을 개발 중인 치매 치료제 레카네밥의 임상 3상 실험 결과 증상 악화를 억제하는 효능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오젠이 그날 무려 40% 가까이 폭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이런 역할 관계들을 보시면 미국의 합작 파트너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바이오젠과 합작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거고요. 올해 1월 바이오젠이 보유 중이던 바이오에피스의 지분 전략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이 뉴스 때문에 글로벌 단일 항체 치료제 CMO 기업들의 투자 매력이 상당히 확대될 수 있다고 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원료의약품 매출의 95% 이상이 단일 항체 치료제 CMO로 수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소화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봉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에는 사실 주가 흐름이 거의 횡보세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구간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한번 좀 급등이 나온 부분이 8월입니다. 하지만 제자리 찾으면서 조금 더 저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의 차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갭상승으로 다시 한번 주요 이평선에 대한 터치가 좀 확인이 됐고요. 거래량도 조금은 실리기는 했었는데 오늘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강보합권 정도의 시세에 머물러 있기는 한데 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새내기주입니다. RP바이오인데요. OEM, ODM 전문 연질 캡슐 제조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연질 캡슐의 원천 기술과 오리지널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대웅제약이나 유한양행, 일동제약같이 국내 대형 제약사들, LG 생활건강, CJ 제일제당 같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들 이렇게 다 합해서 25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난해 1,149억 원의 매출액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58억 원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기관 투자자 대상에서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6일 수요 예측이 있었는데 공모가 희망밴드 최상단인 13,000원에서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일반 청약 경쟁률도 1,556.04대 1을 기록했고요. 증거금으로는 2조 9,605억 원, 거의 3조 원 가까이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거래일이 2거래일밖에 없기 때문에 5분봉으로 보실게요. 네, 이렇게 첫날 상장 차트 그리고 오늘의 차트가 펼쳐져 있는데요. 장중에도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시 구간까지 밀리다가 여기서 살짝 낙폭을 축소하려는 흐름이 일단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급락 지점에서 여전히 두 자릿수 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3가지 종목들 특징주 펼치면서 차트와 함께 같이 봤고요.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리스트까지 봐드렸습니다. 스타캐치 시간이었습니다.